이과생들에 비해서 문과가 얼마나 쉽게 느껴지는가를 보여주는 현상인데요. 사탐런이라고 사회탐구 쪽으로 학생들이 달려간다는 거죠. 네. 과학탐구는 어려우니까 이제는 사회탐구 점수를 반영해주는 학교들이 많이 늘어나고 굳이 과학탐구를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이제 실제 현장에서 보시면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고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이하람 선생님? 예, 이게 실제로 이제 많은 대학에서 자연계열 지원 시 원래 과탐 2과목 응시를 지정을 해놨었는데 많이 완화가 돼서 폐지된 대학들이 주요 대학부터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N수행 유입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과학탐구는 이제 의대에 지원 학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점수 받기가 좀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단은 공부하기가 장벽이 허들이 사회탐구가 좀 쉽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올해 수능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특히 생활과 윤리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어려웠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수능 원서 접수를 보면 자연계열 지망생 중에서 사회탐구를 선택한 학생 수가 한 33,000명 늘었습니다. 그로 인해 이제 과학탐구 2개를 선택한 학생들의 인원은 또 줄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수능 최저가 참 걱정이 많이 되는데 특히 이과 학생들. 그래서 과탐 응시자들의 분모가 이렇게 줄어들었기 때문에 100분위 등급에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 최저 학력 충족률이 좀 굉장히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특정 대학들에 대해서는 정시 모집으로의 수시 이월 인원도 많이 늘어날 거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사탐런을 그렇게 권장하고 싶지는 않지만 대학 와서도 공부해야 될 공부를 미리 좀 해둘 필요가 있는데 피할 수 없는 또 이런 입시 환경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북한에서 볼 때는 올해는 그렇게 그 선택을 한 친구들이 유리한 것만 아니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김정은 선생님도 그렇게 보십니까? 예, 보통 이제 사탐을 했던 친구들이 이제 과탐의 부담이긴 한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올해 탐구가 전반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정말로 꼼꼼하게 준비를 해서 원하는 등급을 받는 친구라면 상관이 없겠지만 조금 쉽게 생각하고 갔던 친구들은 쉽지 않았을 것 같고요. 이게 또 정시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일부 대학에서는 과탐 응시자에게 가산점을 반영하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수시에 최저를 맞추기 위해서 사탐론을 했지만 정시 지원 시에는 반대로 페널티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정시 지원 시에는 그 자연계열 가산점 있는 대학의 경우에는 사탐론을 했던 학생들이 지원할 때는 그 부분도 충분히 고려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입시 전략을 살펴볼 수 있는 질문을 제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수능 바로 다음 날 하는 게 가채점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때 분위기를 보면 대충 올해 수능에 우리 학생들이 어떤 정도가 됐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을 텐데 가채점 하고 난 뒤에는 이게 난도가 확실히 차이 나면 금방 알 수 있는데 두 분 말씀을 듣자면 가채점 하고 난 뒤에도 이게 최저 학력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불확실해 보인다 아니면 이거를 가채점 결과를 이렇게 활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하람 선생님 먼저 조언을 주신다면. 예. 여러 입시 기관에서 지금 가채점을 예측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료는 아직 모든 데이터를 활용한 게 아니라 표본을 가지고 예측하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변동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채점 예상 등급에서 내가 한 1, 2점이 모자라서 1, 2등급이 좀 모자라다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수시 전형에 나머지 전형에는 응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보통 수시는 평소 본인의 모의평가 점수보다는 적정 또는 상향으로 지원해 놨을 거기 때문에 섣불리 내가 이번에 수능 최저가 안 되는 것 같아 라는 판단은 금물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어떻게 등급이 산출될지 모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최대한 보수적으로 채점을 하고 남은 수시 일정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결국은 그 점수가 나오기 전에는 몇 등급인지 알 수도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절대 포기하지 말고 어쨌든 충실히 지원한 수능 입시 절차에는 준비를 철저해서 매진하는 게 맞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네. 김정은 선생님 어떻게 조언을 주시죠? 저도 똑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제 수능 자체가 통합형 수능이기 때문에 특히나 국어나 수학의 경우에는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에 따라서 표현 점수나 등급이 다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소수의 표본으로 예측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변동성이 좀 더 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혹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고민하고 있다 그러면 엄청 많이 차이가 나서 이걸 어떻게 해도 불가능하다 그러면 어쩔 수가 없겠지만 비슷한 정도의 성적이 있다고 하면 맞췄다라는 가정을 가지고 일단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혹시라도 준비하지 않았다가 원하는 등급이 나와버리면 그렇죠. 되돌릴 수가 없기 네. 때문에 조금 더 가능할 것이라는 좀 레인지를 좀 넓게 두고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창 이제 본격적인 면접 논술이 진행이 될 텐데요. 이 대학별 고사도 사실은 여기에만 논술 수능 수시는 정시가 아니고 수시를 한다면 논술에 올인한 사람들이 많을 만큼 논술이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그런 학생들도 꽤 될 것 같은데 이런 논술과 면접, 대학별 고사에 임하는 팁이랄까요? 전략은 어떤 게 좋을지 이하람 선생님 먼저 말씀해 주세요. 네. 아무튼 대학별 고사의 응시 여부는 이제 가채점 결과에 따른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 여부 또 본인의 준비 상태. 왜냐하면 대학별로 논술 면접의 형식은 좀 많이 상이하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일정도 좀 고려를 해야 됩니다. 학교별로 고사일이 같은 날인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 정시 지원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가장 우선시돼야 되는 기준은 여러 기관에서 배포하는 가채점 배치표를 기준으로 해서 수시에 지원한 대학보다 상위 대학에 지원이 가능하다면 응시를 하지 않는 것이 낫겠고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수능 최저 충족 가능성이 높은 대학 중심으로 일정이 겹치지 않는 모두 다 응시하는 것이 맞고 만약에 일정이 겹친다면 그 대학 유형을 준비를 내가 잘 할 수 있는 대학 너무 어려운 대학으로 지원하는 것보다는 내가 준비가 좀 된 논술 전형을 실시하는 대학으로 응시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예. 김정은 선생님, 이 논술 말씀하셨는데 논술도 전략적으로 그 학교에 논술 전형을 염두에 두고 준비한 학생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대학별 고사 중에 논술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조언을 좀 주신다면요. 논술의 경우에는 학교마다 스타일이 너무 다릅니다. 어떤 학교는 영어 지문이 있기도 하고 수학과학 등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지망하고자 하는 대학의 홈페이지에 게재된 선행학습 역량평가 보고서 혹은 논술 특강, 모의 논술, 가이드북 등을 꼭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요즘 보통 대학들에서 모의 논술을 많이 운영을 합니다. 근데 그 모의 논술이 올해 실제 논술의 출제진과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그 형태가 비슷하니 꼭 한 번 더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문 논술의 경우에는 자신의 표현으로 주장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연습을, 자연계의 논술의 경우에는 수학과 과학의 풀이 과정을 자세하게 쓰는 연습을 하는 것이 준비하기에 있어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학교별로 논술이 워낙 다르니까요. 네. 예전에는 논술 이르면 지문 주고 논술문 쓰는 거였는데 요즘은 맞습니다. 학교마다 이 논술을 통해서 측정하려는 지표 자체가 달라가지고 네, 네, 맞습니다. 그 학교의 연습을 좀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럼 면접은 이하람 선생님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예, 수능 후에 이제 면접고사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제 지원 대학의 면접 유형과 평가 기준을 좀 파악을 해야 되겠고 대학 입학처 홈페이지의 기출 문제 또는 면접 안내 자료를 참고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대부분 제시문 기반 면접 또는 서류 기반 면접 둘로 나뉘는데요. 제시문 기반 면접이라면 이제 대학에서 제공하는 모의 면접 자료를 면밀하게 분석해서 관연도 기출 자료, 기출 문제를 활용해서 연습하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해당될 겁니다. 서류 기반 면접의 경우에는 본인의 학교 생활 기록부를 꼼꼼히 숙지해서 본인의 활동과 경험을 논리적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각 교육청별로 우리 대구시 교육청에서도 발간하고 있습니다. 면접 후기집을 통해서 그 대학의 질문 경향성을 파악을 하고 준비하는 것이 가장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덧붙이자면 그 학생부 활동을 확인함에 있어서 전공 활동과 관련된 기초 개념, 기초 지식 또는 시사 이슈도 질문한 경우가 꽤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같이 준비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네. 자 이제는 그럼 수시가 끝나고 정시로 넘어가서 가채점 후에 어떻게 전략을 짜면 좋을지 김정은 선생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대학별로 반영 영역수나 탐구 반영 과목수, 영어 반영 방법, 전형 요소 등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그 다양성 안에서 본인에게 무엇이 좀 더 유리한지를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별로 어떻게 반영을 하고 어떤 것들을 찾아봐야 될 것이고 또 중상위권 대학은 표준 점수를
나머지 대학들은 100분의 1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본인의 성적에서 어느 정도의 대학들을 지원이 가능한지를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실제 성적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대학을 가늠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은 그래도 전년도 입학 결과를 참고를 해서 본인에게 조금 더 지원 가능한 대학을 각 군별로 2개 혹은 3개의 대학을 선정한 다음 조금 더 관심 있는 학과 혹은 관심 있는 전형에 대해서 조금 더 찾아보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하람 선생님 지금 사실은 오리무중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현재 예. 상태에서 그나마 정시를 위해서 해볼 수 있는 준비가 있다면 어떻게 있을까요? 각 입시 기관이나 대구 진학지도협에서 이제 가채점 배치표가 이제 곧 배포가 되고 그걸 활용을 해서 대략적인 선호 대학들을 이제 분류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김 전 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본인한테 유리한 반영 방법이 어떤 대학이 있는지를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후에 이제 가나다 조합에서 내가 꼭 합격을 해야 되겠다. 그럼 상향 지원을 해봐야겠다 하는 그런 안정, 소신, 상향 지원의 카드를 미리 고민을 해 두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무전공 학과 같은 경우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학과, 지원하고 싶은 학과 이런 것도 한번 챙겨두면 나중에 지원할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대입 전략에 관해서 입시까지 정시를 마무리하는 것, 그다음에 본인 목표로 하는 대학에 입학할 때까지 꼭 당부하고 싶은 말씀 두 분께 짧게 듣고 오늘 시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엔 김정은 선생님 먼저 하실까요? 네. 시험을 치르느라 수험생, 학부모님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그간의 노력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수능의 필적 확인 문구가 곽의영 시인의 시 하나뿐인 예쁜 딸아에서 발췌한 저 넓은 세상에서 큰 꿈을 펼쳐라입니다. 이 문구처럼 아직 우리 수험생들에게는 더 큰 꿈을 펼칠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이번 수능이 인생의 모든 것을 결정해버리는 듯한 생각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잘 풀어나갈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지금부터 본인의 성적과 수시 모집 지원에 따라서 다양하게 고민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대학별 고사를 준비하는 친구들은 논술, 면접 등에 대한 준비를 지금부터 꼼꼼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출문제를 찾아보고 거울을 보고 핸드폰으로 촬영하는 등 연습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정시를 준비하는 친구들은 아직 시간이 있으니 차분하게 그리고 냉철하게 본인의 성적을 분석하고 가능한 대학, 지원해보고 싶은 대학들을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험 치느라 고생하신 수험생 및 학부모님들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부터 잘 마무리해서 우리 아이들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수능까지 치르느라 우리 학생, 학부모님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올해처럼 이제 입시 환경에 많은 변화가 있는 상황에서는 자신의 위치를 냉철하게 분석하고 끝까지 유연하게 전략을 조정하는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험생들은 가채점 결과에 따라 지원 가능성을 여러 각도로 검토하고 냉정하게 남은 일정에 대한 계획을 짜야 됩니다. 기대에 미치지 못한 수능 점수가 예상된다면 면접을 포함한 대학별 고사 준비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고 그 반대의 경우라면 정시 지원 전략 수립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가채점을 통한 예측 점수는 최종 수능 성적 발표일까지 변동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섣부른 판단은 금물입니다. 정시 입시 환경도 올해는 무척 예측하기 힘들기 때문에 분명히 좋은 기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도 학생들이 심리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전략적으로 임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토크는 2025학년도 수능 여러모로 살펴봤습니다. 김정환 대구 대입 진학 지원단 운영위원, 이하람 대구 진학지도협의회 사립대표 두 분 모시고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두 분 선생님께서 학부모님과 수험생들에게 고생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는 학교에서 학생 지도한다고 고생하신 두 분 선생님께 감사하다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시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